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4만 7,0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만 1,393명, 완치 93만 9,184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0명 수준으로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1일 확진 사례가 가장 높게 발생하는 지역은 자카르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 3,000건이 넘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카르타의 위험 지역도 다시 증가했고 위험도가 높은 레드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교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남부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기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 지역사령부와 자카르타 경찰은 자카르타역에 무료 마스크 나눔 코너를 설치하고 열차 승객에게 마스크를 무료 배포했습니다. 해당 무료 마스크 나눔 코너는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마스크 쓰기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자보데탑에게 모든 역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해당 코너를 통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져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60세 이상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확보한 시노백 백신은 총 1억 2,550만 회분으로 앞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노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노백 백신의 효능은 약 50%로 나타나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효능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의학학술지 렌시세, 러시아에서 제조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렌시세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2만 명이 참여한 3상 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1.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해당 백신은 극저온 유통이 아닌 냉장 유통이 가능해 열악하고 더운 나라에서 쉽게 운송 및 배포할 수 있으며 또한 1회 접종에 $10에 불과해 서방의 백신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접했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해당 백신에 대해 대화한 사실도 공개하며 유럽의약품 승인을 받은 백신이면 항상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관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상이 아세안 특별회의를 열어 미얀마의 쿠데타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를 방문해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를 접촉해 미얀마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열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이 아세안 헌장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법치주의와 선정, 민주주의, 헌법통치 원칙이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미얀마의 정치적 격변을 심각한 지역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국가고문 등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자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혔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 종교부, 내무부 장관은 학생교사 교내 근로자에게 히잡과 같은 종교 복장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합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학교가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 운영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해당 지침은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아체주를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얼마 전 수마트라 섬 서부바당에 한 공립직업학교가 기독교인 여학생들에게도 히잡 착용을 강요해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기독교인 학부모에게 사과했지만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 착용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적으로 교내 종교 관련 복장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라서 최대 이슬람 국가이지만 국교가 따로 없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공장 설립 등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투자 협상을 위해 다음 주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와 화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광업 담당 부장관은 테슬라로부터 투자 협상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장관은 전기자동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테슬라와 협력하게 되기보다며 CATL,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테슬라로부터도 투자를 받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공장 설립안도 논의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피크 시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용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만단 생산국이며 전 세계 니켈 원광의 약 25%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2030년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에셋 인도네시아가 총 상금 5억 루피아 규모의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총 상금 규모가 전 시즌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참가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대표는 이번 실전 투자 대회는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탁자산별로 나뉘어 2억 루피아 이상인 프리미어리그, 1000만 루피아 이상인 챔프리그로 구분하여 진행된다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리테일 고객의 주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실전 투자 대회 개최를 통해 최고의 수익률을 창출하는 참가자들의 투자 이론과 성공 사례를 제공하여 투자 가이드라인을 삼는 것은 물론 변동성이 큰 요즘과 같은 주식시장에 적응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 전체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410조 루피아를 기록하는 등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자바 프칼롱안이란 도시에서 핏빛 홍수가 발생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처럼 섬뜩한 붉은 홍수는 사실 바틱 공장에서 흘러나온 염료 때문이라며 조금 지나면 비와 섞여 색깔이 사라질 것이라고 재난 당국은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바틱의 본고장으로 많은 업체가 모여있고 바틱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바틱 염료와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초록색 홍수가 발생했었고 이전에는 청록색, 보라색 홍수가 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칼리만탄과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칼리만탄 섬의 동물원에서 수마트라 호랑이 2마리가 사육사를 해치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호랑이 사육장이 훼손되면서 탈출할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호랑이 사육장 근처에서 사조 원숭이 화식조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경찰은 즉각 주변 마을을 봉쇄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동물원 직원들은 드론까지 투입해 호랑이 2마리를 추적한 결과 한 마리는 무사히 생포했고 다른 한 마리는 사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마리 모두 생포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참고로 멸종위기종인 수마트라 호랑이는 야생에 400에서 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